안녕하십니까. 조세일보사 재무교육원의 서승희 교수입니다. 자, 올해도 여지없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홈택스에 등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센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고, 자,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화면 맨 위에 로그인 하기 전에 공인인증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센터에다가 인증서 발급받은 자료를 등록을 하시고, 자, 등록된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회원 로그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이때 공인인증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발급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화면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 여기에서 자료를 PDF로 내려받으라는 뜻이고요. 자,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시도해보는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 연말정산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PDF 자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로 들어가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 가시면은 지금까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가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병원, 학교, 은행 이런 기관에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지만 병원비를 냈었고 결제를 했었고 또는 학교에 등록금을 냈거나 또는 그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자료들이 국세청에 모두 이제 수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에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집된 자료를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전 같으면 자료를 다 기관에 가서 페이퍼로 다 제출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받는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별도로 가서 첨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 거를 할 것인가, 본인에 대한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양가족 자료를 내가 포함해서 같이 할 것인가, 또는 나는 본인이 아니고 부양가족 입장에서 본인에게 자료를 넘겨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방법으로 여기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본인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는,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에 대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에 보시면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 자료가 있으면
포함하시고 일단 내 것만 할 거기 때문에 간수화 자료 조회를 통해서 자, 여기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자료를 챙기고 여기서 자료를 클릭한 자료를 PDF로 다운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간수화 자료 조회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간수화 자료 조회에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소득 세공제 자료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가 제공이 되는 시점이 귀속연도 2018년도 분은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은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017년도 상태인데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월이 있고요. 하단에 공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회 발급의 세액 공제 자료 조회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은 복잡한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월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월별로 나와 있는 항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항목들은 그 해당되는 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무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에 회사를 옮겼어도 소득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모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잠시 회사를 쉬었다가 다시 나갔거나 또는 퇴직하고 다시 이직하는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월을 체크해서 없애고 제거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를 선택을 했고요. 자, 12월까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 해제 누르셔서 없애도 되고 자, 여기 월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전체를 다 선택했고요. 자,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자,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1년 동안 납부했던 내역이 조회가 되겠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자, 그리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된 항목,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부금, 마지막에 기부금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항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공되지 않는 안경을 구입한 경우라든가 교육비 중에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제공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겠죠. 자, 기부금 같은 경우에 특히 홈택스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부금들은 직접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화면에 보시면 PDF 다운로드 있는데요. 자, PDF 다운로드 있고 위에 보시면 한 번에 내려받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PDF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지금 클릭되어 있는 기부금이면 기부금에 대한 부분만 항목별로 따로따로 다운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전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에 내려받기 하셔서 PDF 파일을 한 번에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 하시고 여기에 제공되는 자료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체크된 다음에 내려받기 해서 바탕화면이든 아니면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공간에다가 자료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내려받고
내려받은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내려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간소화로 넘어가서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로 다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한 부분이 있으면 동의사항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해가지고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와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등본상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가 인증이 되어 있을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이 코너에서 바로 가기 해서 동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료 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도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을 쓸 수도 있죠. 또는 미성년자도 기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자료 조회자가 근로자가 제공을 하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팩스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신청했고요. 자, 여기서 신청을 하고 나면 내가 자료 제공에 동의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자료도 여기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료 제공하는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택스 안에서 동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직접 동의한 내역을 이제는 살펴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로그인을 해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확인된 내역까지 포함해서 간소화 자료를 내 걸 가지고 다운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택스에 있는 내용으로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이었고요. 자, 홈택스 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올해도 연말정산 깔끔하게 하시고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 신청하셔서 그래서 알찬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